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주장에도 유죄로 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네, 잠자는 연인의 나체를 동의 없이 몰래 사진 촬영을 했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무죄였다가 유죄로 뒤집혀졌습니다. 엇갈리는 판결을 받은 이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준일 기자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건. 예, 2018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피해자 남성이 여자친구와 다퉜고 네. 여자친구를 이제 때렸습니다. 아, 근데 예.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도 부쉈는데 여자친구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감금한 이제 혐의까지 받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상해 및 감금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데 네. 휴대전화를 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들이 여러 장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동의를 받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 네.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에 찍은 사진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상해 감금죄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성폭력 처벌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평소에도 몇 장의 이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네. 뭐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제 1심과 2심 재판부는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죄로, 그러니까 사진을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것은 뭐 죄가 있다 이렇게 대법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죄질이 나쁜 그렇죠. 네, 그런 범행이고 범죄자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상해와 감금죄 등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었지만 1심과 2심이 이 불법 촬영 부분을 무죄로 한 이유 뭡니까, 박 변호사? 일단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촬영죄가 세 가지 범죄입니다. 네. 의사에 반해서 몰래 찍는 거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동의에 찍었는데 그걸 유출할 때 처벌되고요. 세 번째는 영업적으로 그걸 찍었을 때 처벌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죠.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때 문제되는데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요. 네. 그 이전에도 찍었을 때 적이 있고 그때는 동의를 했고요. 예. 지금 사안에서는 잘 때 찍었는데 아마도 묵시적으로 연인이니까 동의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과거에도 일심- 동의한 적이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 깨워서 동의받기는 그러니 그렇죠. 뭐그 자체가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묵시적인, 예, 묵시적인.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동의된 것이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1심,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단순 상해죄, 뭐 감금죄 해서 벌금만 선고가 됐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어진 거죠. 네, 김준일 기자의 어떤 상식인으로서의 판단으로 이 네. 묵시적 동의라는 부분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뭐 사진을 찍거나 그건 개인들의 자유니까 합의가 있다라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찌 됐든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네. 촬영을 했다라면은 그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평소에 그런 것들을 찍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용인이 묵시적 동의로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동의를 하지 않으실 거고. 남성인 저도 동의가 안 되는데요,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법률가의 시각, 특히 대법에서는 그런데 1, 2심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건 묵시적 동의 아니다, 잘못됐다, 이건 범죄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판결 같습니다. 예. 그리고 1, 2심은 그 이전 판결대로 간 거예요. 네. 명시적으로 동의가 했냐, 명시적으로 반대했느냐 아하. 이 부분을 기본으로 봐서 예. 묵시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건데 두 사람 의 관계를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행위별로 판단을 해라는 겁니다. 네. 특히 동의했을 때는 뭐 별 문제 없겠지만 자고 있는데 그리고 민감한 부위를 찍는데 이거는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 판결 같습니다. 네. 비록 두 사람 관계가 연인이다 연인이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동의가 안 되는 거다라고 예. 했고 이 사건에서도 이 피해 여성도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찍었느냐? 찍지 마라. 네. 그리고 막 차각차각 걸리는 소리도 듣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됐고 뭐 중요한 좀 판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얼굴을 함께 찍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자고 있을 때는 얼굴을 함께 찍었고 그 전에 소위 말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묵시적 동의 촬영 때는 얼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누구 신체인지 모르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얼굴이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얼굴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얼굴이 포함이 돼가지고 전신이 찍혀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사진이라면 여성 입장에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겠느냐라는 게 또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가
이거는 당연히 동의했을 추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예. 이게 또 나중에 유출에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좀 엄격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기자 그렇죠? 이 예. 얼굴과 함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출됐을 때 피해자, 뭐 이 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 이거를 그렇죠. 만에 하나 이제 소장용으로 있지만 헤어졌을 경우에는 그럼 다 삭제를 할 것이냐 이거 유출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우 위험하다고 본 거고 특히 그렇죠. 얼굴이 나온 거는 자고 있을 때 다 찍은 거고 대부분의 사진은 얼굴이 안 나오는 사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봤을 때는 예.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 문제가 이별 범죄잖아요. 네. 뭐 사이가 좋을 때야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헤어지자 이랬을 때 그래 나를 거절해 나를 버린다고 그래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네. 복수 심리에서 일어나는 이별 범죄의 빌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개별 상황을 파악해서 그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촬영죄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사람 연인 관계니까 예. 그냥 찍어도 된다, 예. 괜찮다 이렇게 보지 말고 네. 한 번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를 아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짚어볼게요. 그 많은 이제 분들께서 계속 분노하고 계시는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고 구하라 구하라 씨 씨. 사건. 그런데 이제 촬영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계속 임해 왔는데 혹시라도 이 판결이 그 구하라 씨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약간 네. 차이는 있어요. 예. 그 동영상 뭐 이제 나체 사진을 뒤에서 뭐 찍고 이렇게 했는데 예. 또 일부 사진은 보고 찍는 걸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지를 안 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사건대로라면 무조건 얘기 안 했다 해가지고 묵식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사실 구하라 씨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예. 이걸 뭐 다시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네. 일단은 이의 제기하지 않은 게 무조건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 판결 취지대로 보면 번복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아, 예. 약간의 가능성. 네, 네.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김준일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끼는 감은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예.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1, 2심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계속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판사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과도하게 좀 많이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이 문제고요.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보다는 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예. 더 법원에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연인 사이 불법 촬영 범죄에서 각 사진이 촬영될 때의 개별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